안녕하세요. 달팽이 선생님입니다. 젊을 때도 걱정은 있었지만 노인이 되니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인생은 고뇌의 바다라고 하더니 걱정이 끊일 날이 없죠. 변한 외모부터 건강, 돈 문제와 자식들 문제까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르면 당하고 알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차근차근 좋은 답을 찾아보기로 해요. 첫 번째 문제는 갑자기 길어진 여가 시간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체할 수 없는 시간이 문제가 됩니다. 퇴직하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시간이에요. 평생 바빠서 못했던 일들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퇴직하면 여행도 가고 취미도 즐기고 마음껏 쉴 거야 하고 기대하셨는데 실제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평생 일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여가를 즐기는 방법 자체를 배운 적이 없어요. 여가는 그냥 주어진다고 즐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가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퇴직 전부터 나는 퇴직 후에 무엇을 하며 살까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 두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 문제는 역할의 상실입니다. 퇴직하는 날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세요. 어제까지는 무슨 부장님, 어디 대표님으로 불리던 사람이 오늘부터는 그냥 아저씨, 할아버지로 불려지면 익숙하지 않은 칭호에 남이 아닌 본인 스스로가 낯선 거예요.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찾아오면서 정체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큰 충격이에요. 직업적 역할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었고, 사회에서 나의 자리였고, 나를 지탱해주는 지지대였어요. 그 지지대가 갑자기 사라지면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해지고 심한 경우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평생 일만 해오신 분들이나 가정보다 직장이 중심이었던 분들일수록 이 충격이 더 크게 찾아와요. 해결책은 뭘까요? 직업적 역할이 사라지기 전에 새로운 역할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동호회, 종교활동, 배움의 자리, 어떤 것이든 나는 여기서 필요한 사람이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예이지만 요즘은 온라인으로 계좌를 만들기도 하고 특정 단체에 가입하잖아요. 그때 직업란에 쓸 것이 없습니다. 무직 또는 주부라고 씁니다. 맞는 말인데 이상한 거예요. 저도 퇴직한 지 7년인데 아직도 낯섭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40년 넘게 직업란에 내 직업을 썼는데 없다로 쓰려니 이상하죠. 이런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상실감이 곳곳에서 묻어나겠어요? 제가 근무하던 학교 건물이 제 거실에서 보입니다. 퇴직 후 어제까지 저 건물에 있었는데 오늘은 학교가 아닌 제 집 거실에 있는 내가 상당히 모호하고 여기 있는 게 맞나 하는 느낌을 한동안 가졌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감정적으로는 단절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의 홀가분함도 있지만 습관의 연속성 때문에 멈춤이 잘 안 되는 거였어요.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상쇄하는 데에는 새로움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있어야 해요.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다시 어린아이의 신선한 호기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수입의 감소입니다. 수입의 감소는 역할의 상실보다 좀 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퇴직 후 수입이 줄어드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세요? 선진국에서도 퇴직 후 수입은 퇴직 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령연금 제도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서 상황이 더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문제는 돈만이 아니에요.
수입이 줄면 자존심도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 돈이 없는 것은 전혀 흉이 아니죠. 노력해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은퇴 후 노년이 되어서 돈이 없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수반됩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도 많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고 살았다 해도 인생의 굽이굽이 많은 사연 속에 돈을 많이 썼죠. 우리 세대가 정말 그렇습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 나의 노후를 자식에게 요구할 수 없는 첫 세대입니다. 정말 샌드위치 세대죠. 평생 가족을 부양하던 분이 갑자기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 심리적 고통은 경제적 어려움 못지않게 말로 다 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돈이 더 많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돈이 없을 때 생기는 심리적 고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건강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큰 병을 얻게 된다면 정말 노후 문제의 대장정이 시작되는 거죠. 노후 재정 준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과 심리적 안정의 문제예요. 은퇴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셨다면 다행이고 아직 늦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저축해 놓은 돈이 충분히 있더라도 할 수 있다면 계속 현금 흐름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돈에 관한 다다익선과 과유불급을 조화롭게 조절해야 해요. 쓸데없는 욕심은 다다익선에 속하지 않습니다.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후 파산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벌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 마음가짐 하나가 노년의 품격을 지켜줘요. 네 번째 문제는 건강 문제와 의료비입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이곳저곳에서 신호가 와요. 어디 하나 아프지 않은 노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70% 정도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혈압과 당뇨, 무릎 관절 이상은 노인들의 만성 질환 단골 메뉴입니다. 문제는 노인 질환은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만성 질환은 한 번에 낫는 게 아니라 평생 관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아프면 누가 돌봐주느냐 하는 문제는 심각합니다. 핵가족화로 자녀들은 각자 살기 바쁘고 요양보호사를 쓰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찌 보면 안 아픈 것이 돈을 버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돈만 있으면 또는 보험을 충분히 들어놓았으니 안심이다.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에 있는 그 자체가 노후의 큰 위험이에요. 병원비보다 운동화 한 켤레가 훨씬 싸고 병원 침대보다 산책로가 훨씬 좋은 병원이에요. 건강할 때 지금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사회적, 심리적 고립과 소외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무서운 문제예요. 자녀들은 교육을 많이 받았고 디지털 세상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와는 생각도, 관심사도, 쓰는 언어도 달라요. 컴퓨터, 인터넷과 요즘은 AI에 관련된 신조어가 너무 많습니다. 프롬프트란 말 아시죠? 인공지능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명령어이자 입력값이라는 뜻이잖아요. 요즘 애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하는 말 다들 한 번쯤 하셨죠? 세대 간의 이 거리감이 점점 커지면서 노인들은 서서히 사회에서, 가족에게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갑니다. 지리적으로도 멀어져요. 자녀들은 서울로, 도시로 나가고 부모님은 지방에 혼자 남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고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외롭다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회적 고립은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립이 주는 스트레스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동네 모임, 종교 활동, 문화센터, 유튜브 댓글 등 어떤 방식이든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오늘 이 영상에 댓글 한 줄을 남기시는 것도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이에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교육을 받으러 갔던 일이 기억납니다. 1990년대 말 정도였고 미래의 인재 교육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때 나온 단어가 공감, 소통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두 단어가 무슨 미래 인재의 최고 역량이 되는지 마음에 확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가정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이 생각났어요. 미래에 시집가서 사는 시절에는 밥솥에 주문을 걸어두면 외출하고 돌아와서 바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 지금 바로 예약 버튼 설정해두면 필요한 시간에 밥이 되어 있잖아요. 그땐 석유골로나 연탄불에 밥을 짓던 시절이었으니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했답니다. 머리가 좋아야 한다. 영어를 잘해야 한다. 연설을 잘해야 한다도 아니고 공감과 소통을 잘해야 한다니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으나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세요. 전부 혼자예요. 젊은이들은 아예 소리를 내어 말하는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말하는 것보다 버튼 누르기가 더 익숙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노인들은 정말 황당합니다. 말을 못하게 해요. 주문도 사람에게 하지 않고 키오스크에 합니다. ARS에서 상담사와 연결하는데 힘이 듭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이 편한데 세상은 말없이도 소통이 됩니다.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변하는 세상에 맞추어야 하지. 세상을 보고 우리에게 맞추라 할 수는 없죠. 소통을 끝없이 하고 공감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나를 위해 좋은 것입니다. 단톡방에서 절대로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 취향일 수 있지만 너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가끔 좋은 글, 좋은 영상을 올리는 분들 보면 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런 분들로 하여 단톡방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매번 댓글을 달 수는 없지만 하트 하나라도 보내주면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요? 사회적 고립을 면하려면 공감과 소통이 절실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5가지 노인 문제를 함께 살펴봤어요. 긴 여가 시간, 역할의 상실, 수입 감소,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알면 준비할 수 있고, 준비하면 덜 두렵고, 덜 두려우면 더 당당하게 노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하루도 준비하는 노후, 당당한 노후를 향해 한 걸음 내디드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달팽이 선생님에게 큰 힘이 돼요. 감사합니다.